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에서 표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인 업스테이지의 중국 모델 의혹 제기에 이어 네이버 클라우드도 중국 오픈소스 사용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또 연기됐습니다. 함께 실릴 예정인 이탈리아 위성의 개발 지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의료, 교육기관과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동향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보안 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쇼폼 콘텐츠를 매일 봤다는 응답자가 49.1%에 달해 짧은 영상 시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또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6호에 함께 실릴 예정이었던 이탈리아의 고해상도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플라티노 1 개발이 지연되면서 발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6호는 밤낮과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SAR 관측 위성으로 개발에 약 3,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아리랑 6호는 지난해 하반기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시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플라티노 1 개발 지연으로 올해 상반기로 발사가 한 차례 밀린 바 있습니다. 또 2012년 개발을 시작해 2022년 8월 위성체 총조립과 우주 환경 시험을 모두 마쳤지만 발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4년째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위성 개발 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의료 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 포럼을 통해 국내 기관과 기업 데이터를 탈취, 판매하는 동향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 대상에는 충북대 등 17개 기관과 기업이 포함됐으며 쿠팡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보안 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이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하면서 2년 뒤에 상용화를 선언했고 LG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계의 스팟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 함께 배를 벗은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전동식 아틀라스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럽고 화려한 동작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강력한 피지컬 AI로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는 일터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홈로봇,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입니다. 만질 때마다 움직이는 의류를 정리하고 개는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CES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른 삼성과 LG전자의 새 수장은 인공지능과 고객을 연결하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격전이 펼쳐질 CES 2026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이 한 곳에 모인 CES에서 중국 기업들도 각종 인간형 로봇을 선보이며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 패권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엔진 AI 로보틱스의 인간형 로봇이 권투 동작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유니트리의 인간형 로봇은 격투기 동작을, 사족 보행 로봇은 제주 넘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이센스의 로봇은 부드러운 태극권 동작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최대 가전기업 TCL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시장을 열었던 컨벤션 센터 중앙홀 자리에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그 주위를 하이센스나 드림이, 창홍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이 부스를 열고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으로 국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CES 특별 연설에서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블랙웰을 잇는 차세대 슈퍼칩도 조기에 공개했는데요. 대항마 AMD도 새로운 칩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피해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피지컬 AI, 즉 실물 인공지능의 첫 시장으로 자율주행차를 점찍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두뇌 알파마요가 탑재된 벤츠는 올해 1분기부터 미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행 정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해 동작하고 판단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린이가 주우러 올 것까지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It tells you what action is going to take, the reasons by which it came about that action, and then of course the trajectory. 게다가 알파마유를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해 자동차 제조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AI 로봇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LG전자의 홈 로봇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아울러 엔비디아의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조기에 공개하며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도 과시했습니다. We decided that we have to advance the state of the art of computation every single year, not 1 year left behind. 엔비디아 대항마 AMD는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와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컴퓨터 시스템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시장 추격에 나섰습니다. AI is going to be everywhere over the next few years. And most importantly, AI is for everyone. CES를 계기로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를 찾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깐부 회동 이후 처음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루 호텔에서 젠슨 황과 약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젠슨 황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두 회사의 자율주행 파트너십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다소 뒤져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의 중국 모델 표절 논란은 의혹 제기자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는 중국 오픈소스 사용을 인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3강 도약의 핵심 프로젝트잖아요. 이 현재 5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업스테이지가 중국 모델 표절 논란이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업스테이지의 중국 인공지능 모델 표절 논란은 지난 1일 제기됐는데요. 예. 이 고석형 사이오닉 인공지능 대표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고 대표는 이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 모델이 중국 AI 모델과 구조학습 코드 등에서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었죠. 네. 이 사이오닉 AI의 이런 의혹 제기 이후에 바로 업스테이지는 반박을 했는데 이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솔라오픈, 이게 업스테이지 인공지능 모델 이름이거든요. 이 솔라오픈은 중국 모델을 복사해서 파인 튜닝,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거쳐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라 이 프롬 스크래치, 즉 처음부터 우리가 독자 개발한 모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후 업스테이지는 이 개발 과정의 공개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후 이 고석현 이 사이오닉 AI 대표가 검증이 엄밀하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런 논쟁 자체가 국내 AI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평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금 논란이 생긴 건데 중국 인공지능 모델을 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를 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멀티모달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국의 한 기업이 개발한 그 오픈 소스를 뭐 도용했다, 이런 의혹이 인공지능 업계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중국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번 모델에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호환성과 전체 시스템의 이 효율적, 최적화를 고려해서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전략적으로 채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는 기술적 자립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준화된 고성능 모듈을 활용해 전체 모델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가 인정을 했고 해명도 했는데 이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중국 오픈 소스를 사용한 점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취지에 좀 어긋난다는 거예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말 그대로 이제 독자, 우리 기술을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그 인공지능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현실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픈 소스를 제공했던 중국 AI 기업이 이 그 사용 허가를 거둘 경우에 이 해당 모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원천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해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해외 업체가 이 사용료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이 사용 허가, 즉 라이센스를 갑자기 취소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조건으로 모델의 설계부터 학습까지 국산 기술을 개발해서 타사 모델에 대한 사용 허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두 업체의 논란으로 AI 업계에서는 프롬 스크래치가 화두입니다. 이 용어 자체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프롬 스크래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프롬 스크래치는 이 영어의 관용구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에서 프롬 스크래치가 의미하는 거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첫 단계부터 자체 기술로 개발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설계부터 모델의 학습까지 AI 모델 개발의 전 과정을 직접 개발한 기술로 진행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롬 스크래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인공지능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 모델 개발은 이 다양한 층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단계에서부터 이 프롬 스크래치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업스테이지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까지 지금 이런 독자성, 즉 프롬 스크래치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사태를 더 키울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독자 파운데이션 인공지능 모델 프로젝트는 이제 이달 안으로 첫 번째 이제 탈락하는 팀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탈락하는 팀이 나오기 전에 이런 프롬 스크래치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어떤 입장을 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밤사이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시가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서울시와 14개 자치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방문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또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방한용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병영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반짝 추위에 체감 온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추위 때문에 야외 운동을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경기 안산에 한파와 바람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육상 트랙 위로 긴 터널 형태의 비닐하우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이 힘차게 트랙을 내달립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바깥과 달리 비닐막 안은 바람이 차단돼 한결 포근합니다. 안산도시공사가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날씨 걱정 없이 러닝과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트랙을 설치한 겁니다. 겨울에는 밖에서 뛰기 힘들었는데 추워서 근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트랙은 평일 새벽과 야간, 주말 오전 시간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간대에 맞춰 무료로 개방됩니다. 다만 대관 일정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민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다른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나고. 이색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겨울철 따뜻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7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200여 분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쇼폼 콘텐츠를 매일 봤다는 응답자도 49.1%에 달했는데 직전인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나온 응답률 0.2%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며 쇼폼 중심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TV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4.8%로 2022년 조사 때보다 12.6% 하락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의 핵심 변수인 2040년 의사 부족수가 당초 발표보다 700명 가까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보고한 미래의사 추계 결과를 보면 2040년에 부족한 의사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1,136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5,704명으로 발표해 언론 브리핑 후 최소 추계치가 689명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의대 입학 인원 중 정원 외 인원을 반영하자는 주장 등에 따라 임상 활동을 하는 의사 비율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2억 4,656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합친 수치입니다. 또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지출 정점은 2004년 71세에서 2023년엔 78세로 7년 늦춰졌고 지출액은 172만 원에서 446만 원으로 2.6배 급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생애 진료비가 2억 1,474만 원으로 남성보다 3,211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1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두 기관을 합치면 1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쿠팡 관련 각종 의혹 규명에 투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한 장 씨 유족은 지난 5년의 삶이 무참히 짓밟혔다며 산재 은폐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산재 은폐가 진행되었으니 저희의 산재 진행 과정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 씨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산재로 인정한 뒤에도 무리한 다이어트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내용이 폭로된 데 이어 쿠팡 직원들이 장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며 논의하는 듯한 사진까지 공개되며 쿠팡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86명 규모의 TF팀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는데 산재 은폐 의혹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쿠팡 관련 사건 20여 건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14명 규모로 쿠팡 산업재해 은폐 고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두 기관을 합쳐 1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쿠팡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쿠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도 협조해왔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물론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대표도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발되면서 경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을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항도했습니다. 또 쿠팡 전 현직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오는 15일부터 개시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운행하는 기차 승차권을 오는 15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